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9장 트랜잭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에 녹화를 하나 했는데,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1시간 동안 혼자 떠들었어요. 종료하고 나니까 파일이 없더라고요. 네. 지금 잘 확인하고. 자, 데이터베이스 9장, 이제 트랜잭션은 우리 이제 동시성 제어, 병행 제어라고 하죠. 네, 병행 제어라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나요? 롤백, 리두, 언두, 그 다음에 선행 그래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동시성 제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회복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트랜잭션 SQL, 네, 요거는 제가 모르는 거니까 안 나올 거예요. 네. 자, 트랜잭션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은, 자, 동시성 제어.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라는 용어는 정보 처리 기능사에 자주 등장합니다.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되는 일처리의 기본 단위. 그래서, 중간에 인터럽트 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인터럽트 될 수 없는 거는 이제, 짧은 일에 대해서는 인터럽트가 안 되고 그냥 진행이 되는데, 이 트랜잭션이 또 이렇게 길어지면, 뭐 트랜잭션 하나 실행하는데 뭐 30분짜리다 이러면 CPU가 30분 동안 이것만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것들도 막 실행하다 보면 얘들 병행 제어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 병행 제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트랜잭션은 트랜잭션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회복 기법이 또 적용되게 됩니다. 네. 회복은 뭐 시스템이 붕괴됐다, 시스템이 다운됐다, 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서 트랜잭션이 실행한 도중에 트랜잭션이 쫙 끝나면 제일 끝에 commit이라는 제어 문자가 딱 찍히게 되는데, 요게 생성되지 못했을 때 회복 기법들을 통해서 undo 하게 되죠. undo. 자, 요거를 우리가 롤백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undo. 예, 시작하기 전 단계까지, 초기 단계까지 올라간 다음에 얘들을 이제 다시 이 트랜잭션을 다시 실행하는 이런 것들을 회복 기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뭐 이게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뭐 뽑으시면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PPT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게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네, 설명이 잘 나와 있어서 그냥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책은 생릉출판사, MS SQL 로 서버 어쩌고 뭐 하여튼 그 책이에요. 네, 그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원들의 급여를 뭐 6% 상승씩 6% 인상해라. 그러면 샐러리급여 1.06, 그래서 6% 상승한 값을 저장하는데, 쭉 500명에 대해서 1번부터 쭉 저장을 하다가 여기처럼 320번째 사원의 급여를 인상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다운됐대요. 이렇게 시스템이 다운되면 골 때리죠. 이렇게 되면, 자, 시스템을 다시 부팅하죠? 부팅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면, 여기 앞부분부터 요 애들은 이미 6% 올랐는데, 6% 상승하고 또 6% 올리게 되는, 이런 문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트랜잭션들을 얘들이 확인하죠. 커밋이 없네. 커밋이 없다는 얘기는 트랜잭션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얘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롤백 시킵니다. 초기 상태로 원상 복귀시키고 다시 실행하게 되죠. 자, 근데 다시 실행하게 될 때 리두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리두는 커밋된 애를 취소했다 다시 할 때 이게 리두라는 거고요. 네, 그냥 롤백 된 애들은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터머의 정미림에게, 네, 잔고에서 10만원 빼가지고 안명석에게 10만원 더해주는
이런 연산이네. 계좌 이체니까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여기 설명이. 이게 트랜잭션에 이제, 여러분 트랜잭션,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출제를 보니까 아주 문제를 길게 냈죠. 네. 길게 낼 수도 있다. 뭐, 언어 영역처럼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트랜잭션의 개요. 네, 트랜잭션의 개요는 뭐, 여러분 책 보시면 다 아실 테고. 자, 트랜잭션의 특징은 원자성. 자, atomicity. 그래서, 원자성이라는 것은 all or nothing의 의미다. 완전히 다 실행되거나, 하나도 실행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부분적으로 실행했다는 얘기는 전체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관성 데이터베이스는 수행되기 전 데이터베이스가 일관된 상태를 가졌다면 실행된 후에도 일관성 상태를 가져야 된다. 자, 이게 C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쵸? I에 해당하는 고립성.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갱신하는 동안 이 트랜잭션이 완료되기 전까지 갱신 중인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아이솔레이션. 그래서 고립성. 그래서 이제 고립 수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고립 수준 뭐 이런 얘기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속성. 지속성은 갱신한 후에 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갱신된 데이터들은 쭉 지속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트랜잭션이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 A, C, I, D. 네. 원자성, 일관성, 아이솔레이션, 고립성, 듀레이션, 지속성. 네, DBMS의 기능. 일관성은 뭐 이런 네, 뭐와 관련되어 있냐 이렇게 또 문제를 내지는 않겠죠. 네, 이렇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여튼 뭐 그냥 관련성은 그렇다 이렇게 되고요. 자, 트랜잭션이 완료되면 커밋이라고 커밋 워크 그래서 구문상에 커밋이라고 찍히게 되고요. 트랜잭션이 변경한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완전히 반영하게 되면 커밋이라는 문구가 찍힌다. 자, 트랜잭션 철회하게 되면 트랜잭션이 변경하는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일부만 반영된 경우에 원자성을 보장하기 위해 트랜잭션이 갱신된 사항을 트랜잭션 수행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린다.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 롤백이라고 하죠. 롤백. 철회한다. 자, 커밋과 롤백을 비교하면 커밋은 완료. 완전히 끝났다.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롤백이라는 구문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쭉 실행되고 완전히 끝나면 가장 끝에 이렇게 커밋이라고 실제로 텍스트 파일 로그에 보면요. 커밋이라고 찍혀 있어요. 아, 트랜잭션이 정상적으로 끝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트랜잭션은 우리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예를 들어보면 내가 전원 종을 딱 눌렀는데 업데이트가 200개야. 그래서 200개 전원을 끄지 마세요. 그래 200개를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한 80개 정도 하고 이제 81개째를 하고 있는데 81개째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서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껐습니다. 그러면 자 80번째까지는요. 업데이트 항목이 다 텍스트 파일로 있어요. 그럼 80번째 업데이트는 끝에 커밋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80번째 업데이트는 정상적으로 종료됐다. 근데 81번째 업데이트는 조막 업데이트를 하다가 전원이 퍽 나갔잖아요. 시스템 붕괴. 그럼 얘들이 재부팅할 때 업데이트 로그 파일을 다 봅니다. 쭉 보다가 81번째 업데이트는 뒤에 커밋이 없어요. 어라리? 얘는 커밋이 없네. 아, 정상적으로 끝나지 않았구나. 이러고 얘를 어떻게 시켜요? 롤백 시킵니다. 이게 롤백이에요. 커밋이 없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되돌리는 것들을 롤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롤백 한다. 그러니까 롤백이라는 건 로그 파일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찍혀 있는 게 아니고 커밋이 없으면 롤백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쪽 1번 트랜잭션이 있고 2번 트랜잭션이 있어요. 1번 보세요. 자, begin 하고 delete, update, insert, 뭐 i2까지 실행하고 정상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제일 끝에 로그에 커밋이 찍히죠. 각자 다 찍힙니다. delete, update, insert 뭐 이렇게 찍히고 커밋 시켜요. 정상 종료됐구나. 자, 근데 밑에 거 보시면 2번 보시면 시작하고 D1, U1, I1 고장 커밋이 없죠. 그러면 시스템을 재부팅하게 되면 시스템을 재시작하게 되면 로그 파일을 다 확인합니다. 확인하면 1번은 커밋이 있습니다. 패스. 2번은 커밋이 없네요. 어떻게? 롤백. 처음 위치로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자, 트랜잭션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시스템이 고장, 트랜잭션이 고장, 매체 고장, 통신 고장, 자연재해, 부주의, 뭐 고의적인 고장, 뭐 등등. 하여튼 시스템이 해당하는 것을 쭉 실행하지 못했을 때 고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시성 제어는 대부분이 DBMS 파일을 다수 사용자용이죠. DBMS라는 건 다수 사용자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용자들이 동일한 테이블에 접근하기도 하고요. 그 DBMS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사용자의 질이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동시에 사용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이러면서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하긴 하는데, 네. 어떤 놈은 해당하는 테이블에서 셀렉트하고, 어떤 놈은 집어넣고, 어떤 놈은 딜리트하고, 어떤 놈은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동시성 제어예요. 같은 테이블을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자, 직렬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직렬 스케줄은 여러 트랜잭션의 집합을 한 번에 하나의 트랜잭션이 차례대로 시리얼하게 1번 실행하고, 2번 실행하고, 3번 실행하고, 4번 실행하고, 5번 실행하고. 자, 이렇게 실행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죠? 비직렬은 여러 트랜잭션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게 비직렬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비직렬 스케줄의 결과가 어떤 직렬 스케줄의 결과가 동일하다면 얘는 직렬 가능이라고 얘기한다. 직렬은 아니죠. 비직렬인데 얘가 수행한 걸 보니까 직렬하고 결과가 똑같아. 그러면 직렬 가능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input x 데이터베이스에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항목 x를 포함하고 있는 블럭을 주격장치로 가져온다. 아웃풋은 내보낸다. 디스크로 내보낸다는 걸. 리드는 주격장치 버퍼에서 레지스터로 가져오는 거죠. 변수로. 변수 내용을 주격장치로 내보내는 걸 write라고 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휘발성이라니까 여기 2차 기억장치, 디스크나 SSD나 이런 애들을 얘기하고요. input, 그러면 입력을 받아서 블럭을 이렇게 주격장치로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read 이러면 주격장치에서 변수, 레지스터로 가져오고, write 하면 메모리에 쓰고, output 하면 디스크로 간다. 자, 이런 것들은 설명과 함께 나오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설명과 함께 해당하는 그림 나오고 문제를 같이 엮어서 내기에는 참 좋은 것 중에 하나죠. 동시성 제어를 하지 않고 다수 트랜잭션을 동시에 수행할 때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갱실이 손실될 수 있고요. 오손 데이터. 요게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갱신 손실. 이건 다 알 수 있죠? 1번하고 3번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요. 2번은 많이 헷갈려 합니다. 우선 더티 리드. 여기 좀 완료되지 않은 트랜잭션이 갱신한 데이터를 읽는 것. 요 2번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리드와 리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한쪽에 리드한 걸 write 하거나 write한 걸 read 하거나 write한 걸 write 할 때. 근데 여기가 다 완료되지 않은 트랜잭션이 수행한 거죠. 1번 트랜잭션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읽었어요. 근데 2번이 썼어요.
그 다음에 1번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오선 데이터라는 건 완료되지 않은 트랜잭션이 갱신한 데이터를 읽을 때. 그래서 요번 올해 나왔던 문제도 예, read와 write, 그죠? write와 read, write와 write. 근데 완료된 트랜잭션과 그렇지 않은 트랜잭션 사이에 어떤 충돌을 선행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네. 갱신 손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x를 읽어서 x값을 바꿨어요. 그래서 x값이 t1에 가지고 있는 x값, t2가 갖고 있는 x값은 지금 다른 값이에요. 얘들이 따라져 있으니까 지역 변수죠. 자, 그래서 얘가 x값 계산한 것을 write 했어요. 그리고 y를 읽었는데 얘는 이후에 write 해버리면, 자, 요놈이 write 한 게 사라지게 되죠. 얘가 갱신한 게 없어져요. 그래서 갱신, 손실, 분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x값이 50만이다. x값이 50만이면 50만 빼기 40만, 그러면 지금 현재 x가 50만 빼기 10만 하니까 x가 40만이 되죠. 그런데 지금 이 40만을 x 변수에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반영되지 않았죠. 자, 근데 리드 아이템 x, 이때 리드는 네, 뭐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 리드는 지금 메모리에서 불러온다고, 아까 메모리에서 불러온다고 그랬죠. 그럼 메모리에 아직 write 하지 않았으니까 50만이 옵니다. 50만에서 5만을 더했더니 이때 x는 55만이 되죠. 그 다음에 이때서 t1에서 x를 write 합니다. 그러면 x가 50만이 write가 되죠. 그 다음에 y를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t2가 x를 write 하니까 55만이 됩니다. 뭐야? 아, 여기서는 x가 write니까 여기 t1은 40만을 write 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55만 write 하니까 갱신 손실 되겠습니다. 갱신한 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t1이 갱신한 요 값. 자, t1이 갱신한 이 값이 없어져요. 그렇죠? t1이 갱신한 이 값이, 요 값이 사라지고 요 값만 남죠. 그래서 얘가 손실되는 거 갱신 손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선 데이터 읽기. t1이 정미림에게 잔액 10만원을 감소시킨 후에 t2는 모든 년의 평균을 검색했다. 자, 이거 어떻게 한번 봅시다. 자, 정미림의 밸런스를 10만원을 감소시켜서 업데이트 했습니다. 하고, 자, 평균 잔액을 불러왔어요. 조회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롤백을 해버렸어요. 롤백. 허허. 자, 허허. 오선 데이터 읽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T2가 커밋되면 웃긴 상황이 벌어지죠. 얘는 롤백하고 얘는 완료됐어요. 사실 조금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롤백이 여기 오면, 네, 이렇게 오면 T2가 끝났는데 얘가 롤백을 해버리면 얘도 같이 롤백이, 연쇄 롤백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건 조금 오선 데이터 읽기인데, 얘가 커밋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쪽에서 읽어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건 좀 예제가 좀 애매하네요. 예제가 좀 애매합니다. 다시 볼까요? 자, 이 평균액을 검색했고 이후에 T1이 어떤 이유로 철회되면 T1이 갱신한 정미림의 계좌 잔액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 따라서 T2는 완료되지 않은 트랜잭션이 갱신한 데이터, 즉 틀린 데이터를 읽었다 라고 보게 됐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정미림이, 자, T2가 평균 밸런스를 검색했는데 이때 반영된 밸런스는 정미림이 10만이 감소된 밸런스가 반영된 거죠. 그쵸? 그러고 얘가 롤백을 해버리면 이쪽에 라이트가 없으니까 연쇄 롤백은 벌어지지 않지만
여기서 반영된 평균 잔액은 얘가 롤백 하면서 이 10만원이 마이너스 된 게 반영이 된 건데, 롤백을 하면 10만원이 다시 올라가겠죠? 네, 반영값이 다르다는 거죠. 네. 우선 데이터를 갖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자, 평균 잔액 10만원 감소하고 다시 평균 잔액. 이러면 얘랑 얘는 평균 잔액이 다른데, 자, T2는 모든 계좌의 평균 잔액을 검색했다. 트랜잭션 T2가 완료되기 전에 T1이 적립 10만원을 감소했다. T2가 다시 평균 잔액을 검색했더니 첫 번째 평균 값과 다른 값이 보이게 된다. 그쵸? 반복할 수 없는 읽기. 이거 뭐 예제가 좀 이상하네요. 네. 네,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읽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로킹을 쓴다. 로킹. 읽기 전에 락을 거는 거죠. 네, 독점 락, 익스클루시브 락을 걸 수도 있어요. X락을 걸 수도 있고, S락. 이건 공유. S락을 걸면 읽기만 가능하고요. 읽기. 익스클루시브 락을 걸면 읽기 쓰기가 모두 불가능하다. 네, 공유 락 걸면 읽기는 가능한데 쓰기는 불가능하다. 이게 락입니다. 자, 현재 걸려있는 락을 보세요. 현재 걸려있는 락, 공유락이 걸려있으면 공유락을 걸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공유락이 걸려있는데 독점락을 걸면 대기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독점락이 걸려있을 때는 현재 락을 걸린 애가 다 쓰고 난 다음에 애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대기가 됩니다. 락이 걸려있지 않으면 네, 공유락도 허용되고 독점락도 허용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단계 럭킹은 록을 요청한 것과 록을 해제하는 것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 확장 단계가 지난 후에 수축 단계에 들어간다. 자, 이거 2단계 럭킹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언락을 실행한 후에는 절대 락을 실행할 수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언락이 하나라도 있으면, 자, 락을 막 걸다가 여기 언락이 딱 실행됐어요. 그럼 밑에는 락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이게 2단계 럭킹입니다. 내가 앞으로 써야 될 게 있다. 그러면 미리 락을 걸어 놓는 거예요. 내가 락을 걸어 놓으면 다른 애들이 걔를 못 쓰기 때문에 대기하게 됩니다. 자, 이게 2단계 락킹입니다. 그래 보세요. 자, 익스클루시브죠, 락. 자, 얘가 락을 걸고 A에 대해서 쭉 작업을 하고 언락을 했어요. 언락이 나왔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 락이 또 못 나온다. 이게 2단계 락이고요. 지금 언락이 나오고 다시 락이 나오는 건 그냥 여기 보면 얘입니다. 그냥 럭킹이에요. 그래서 얘는 X락이 돼 있죠. X락. 자, X락이 A에 대해서 언락을 하고 나면 얘가 락을 다시 걸 수 있어요. B에 대해서도 락을 걸고 언락을 하고 이렇게 되고, 만약에 겹치게 됐다. B가 T2에서요. T2에서 X는 락 B 했는데 T1이 여기서 실행한다. X의 락 B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여기서 대기입니다. 대기. 밑에 명령을 실행할 수가 없죠. 언락이 될 때까지는 대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락을 거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2단계 락킹은 확장 단계 있고 수축 단계 있죠. 확장 단계는 락을 걸어가는 단계고요. 수축 단계는 락이 줄어드는, 이제 언락이 시작되는 단계를 수축 단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락, 이쪽 왼쪽 락 수예요. 한 번 락 했고, 두 번째 락 했고, 세 번째 락 했고, 네 번째 락 했어요. 변수 4개에 대해서 락을 했네요. 자, 그 다음 수축 단계에 들어가면 언락 이렇게 된다는 거죠. 록을 한 번에 해제할 수도 있다. 자, 데드락
2단계의 로킹 프로토콜에서 데드럭이 발생할 수 있다. 데드럭은 2개 이상의 트랜잭션이 서로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록을 요청할 때 발생한다. 할 수 있겠네요. 뭐 이거지 뭐. T1, T2 얘가 락 A 하고 작업하다가 락 B를 걸어야 돼요. 근데 T2는 요 중간에 여기서 락 B를 걸었어요. 그리고 얘는 락 A가 필요해. 이렇게 되면 얘는 락 B를 걸고 쭉 작업하다가 다시 일로 넘어갔어. 락 B 대기 풀릴 때까지 대기 하다가 일로 넘어갔더니 락 A 대기. 그럼 둘 다 여기서 대기하게 되는 데드락이 발생한다. 이 얘기죠. 자, T1이 X에 대해서 독점 락을 받았어요. T2는 Y에 대해서 독점 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서로 요청해요. 좀 전에 했던 거네요. 그러면 데드락이 생긴다. 다중 로크 단위. 네, 이건 그냥 읽어보십시오. 네, 이건 나올까? 네, 어렵습니다. 이건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팬텀이라고 하는 이 팬텀이라고 여기 설명이 나오면 이거는 걸 팬텀이라고 한다. 팬텀의 뜻이 뭔가요? 트랜잭션 T1에 속한 첫 번째 셀렉트문과 두 번째 셀렉트문 수행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때 이걸 팬텀이라고 한다.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검색했을 때 이 결과 1번의 결과 3번의 결과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 2번에 T2에서 인서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팬텀 문제다. 팬텀 문제가 발생한다. 자, 회복의 필요성. 어떤 트랜잭션 T를 수행하는 도중에 시스템이 다운됐다, 붕괴됐다고 표현하죠. 됐을 때 T의 수행 효과가 디스크 데이터베이스 일부 반영되었을 수 있음. 어떻게 수행을 측에서 원자성을 보장할 거냐? 자,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지. 이거는 우리가 요거 리드하고 언두 보시면 됩니다.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트랜잭션이 완료 명령이 수행했다면, 자, 리드는 그냥 처음부터 그대로 똑같이 수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붕괴되기 전에 커밋이 찍혔다. 커밋이 찍혔으면 그 해당하는 트랜잭션은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얘는 그냥 재실행한다. 리드한다. 자, 트랜잭션이 커밋이 없다. 커밋이 없이 시스템이 붕괴됐다면 얘들은 언두, 롤백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우리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림. 자, 재난적 사고는 디스크가 손상을 입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읽을 수 없는 고장. 재난적 고장으로부터 회복은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해 놓은 자기 테이프를 기반으로 한다. 자기 테이프가 있어요. 이딴만한 엄청 크고 용량이 되게 큰 이 테이프에 뭐 인터넷 뱅킹, 그럼 당일 저녁에 보통 뭐 01시부터 01시 30분까지 점검 시간 이러잖아요. 이때 백업하는 거예요. 네, 자기 테이프에 백업을 합니다. 2013년? 12년? 11년, 12년 이때 농협 해킹 사건이 벌어지죠. 그 농협이 전날 밤에 백업한 자기 테이프로 서버를 싹 복원하죠. 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볼 건 이제 요 그림들, 네, 딱히 없네요. 이중 로고를 두 개의 디스크에 중복해서 저장한다. 중복해서 저장한다. 두 개의 디스크에 중복해서 저장한다. 이거 뭐라 그래요? RAID, RAID라고 한다 그랬죠? 네, 하나는 서비스 해주고 하나는 백업 번호로 갖고 있다가 서비스 해주던 기존의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옆에 놈이 다시 서비스 해주는 이런 걸 RAID라고 한다 그랬어요. 로그 레코드의 유형은 이렇게 트랜잭션 ID 스타트, 트랜잭션 ID
X값 올드 밸류 뉴 밸류. 그러면 야 3756번 트랜잭션에 A 값이 35였는데 40으로 갱신해. 자, 요렇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보시고 1대1로 매치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3756번 커밋 이렇게 써있다는 얘기는 얘는 정상적으로 끝났구나. 리두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어버트가 찍혔다. 어버트는 찍히지는 않죠, 사실은. 왜냐면 갑자기 퍽 하고 나가면 이거 찍을 시간이 없죠. 하여튼 이렇게 되면 처리되었음을 나타낸다. 네, 기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T2 이거 T1이 스타트했어요. 이렇게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T1이 스타트했고 T1 B 값을 300에서 400으로 바꿨어요. 그럼 B는 400 이런 얘기죠. 자, T1의 C는 5에서 10으로 바뀌었어요. 최종값이 뒤에 있는 값이라는 얘기예요. A는 540으로 바뀌었네요. T1이 끝났습니다. 커밋. 여기 T2가 끝났습니다. 커밋. 이렇게 되는 거죠. 완료점. 커밋 포인트. 한 트랜잭션의 데이터베이스 갱신 연산이 모두 끝나고 갱신사항이 로그에 기록되었을 때를 완료점 또는 갱신 완료점? 네, 완료점 이라고 한다. 갑자기 뭐가 막 왔어요. 아하. 자, 이런 것들은 요 정도는 뭐 여러분 읽으시면 다 알 수 있는 거니까요.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쵸. 네, 여러분 다 큰 어려움 없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그 가지고 재수행해서 이전 데이터가 재수행돼서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진다. 자, 새로운 데이터 상태를 언두하면 이전 데이터베이스 상태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송할 트랜잭션과 취소할 트랜잭션. 마지막으로 기록된 로그 순서 번호 0. 아무 작업도 안 했다. 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네,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별로 그닥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는 중요한데 체크 포인트는 그냥 이렇게 그림 나오면 자, 여기 시스템 붕괴됐다. 시스템 붕괴됐어요. 그러면 커밋되지 않은 애들은 롤백 하는 거예요. 그냥 롤백. 그 다음에 커밋이 있는 애들은 그냥 재수행하면 됩니다. 지금 얘들을 지금 T0, 1, 2, 1, 아니, T0, T1, 3, 4, 5, 6, 5는 커밋이 찍혔잖아요. 그죠? 끝났으니까. 얘들은 리두. 그 다음에 2번하고 6번은 안 끝나고 지금 진행 중에 다운된 거니까요. 얘들은 롤백 한다.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2번 같은 경우는 안 끝났죠? 6번도 안 끝났죠? 얘들은 그냥 처음 상태로 롤백. 쫙 롤백 이렇게 합니다. 자, T5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합니까? 리두 하면 되죠. 리두. 네. T4는 어디부터 리두?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부터 리두. 요만큼만 리두 하면 됩니다. 얘들 앞에 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체크 포인트에서 상태가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더 이상 상태가 필요 없다. 네, 그리고 뭐 여기까지가 네, 요거까지 뭐 자주 나오는 거죠. 지금 얘기한 이거는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네, 체크 포인트가 없는 경우는 네, 붕괴에 걸려있는 놈은 롤백, 나머지는 그냥 리두.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경우는 붕괴 시점에 걸려있는 애들은 전부 다 롤백, 나머지 커밋이 있는 애들은 리두. 근데 체크 포인트 이전의 애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체크포인트 걸리는 일은 여기서 여기까지 리두,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리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T4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두를 하나? 제가 볼 때는 아니고, 여기 체크포인트부터 리두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여기 혹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젝트 SQL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안 보셔도 되고요. 선행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선행 그래프가 여긴 없더라고요. 아이고 씨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쿠. 네. 그래서 지금 네 여기 뭐 트랜잭션의 회복 기법만 보면 되겠죠. 회복 기법하고 직렬 가능성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렬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다른 트랜잭션 PPT를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갖고 좀 설명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트랜잭션은 요렇게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지금 4월이니까 기본반입니다. 4월. 네, 4월이니까 아직 기본반이고요. 자, 5월, 6월 여기는 심화반에 들어갈 거예요. 심화. 네, 심화반 들어갈 겁니다. 깊이 들어갈 겁니다. 깊이 들어간다는 건 뭐 기본서를 보는데 딱히 깊이는 없고요.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하는 거고. 네. 아침에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녹화가 안 됐으니 다행입니다. 네. 심히 다행이고요. 네. 제가 엊그제 얘기했지만 지금은 기본을 탄탄히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막 문제만 외우시고 이용현의 작년 문제, 송광진의 작년 문제 막 풀어가지고 내가 모의고사를 만점 맞아야지 물론 중요하지만 풀이를 그냥 외워서 만점 맞는 건 임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착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외워서 만점 맞는 건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말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 파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현 문제 작년 거 풀어봤고 올해 거 풀었어 잘 푸네 이게 아니라 해당하는 파트에 어떤 문제를 던져줘도 내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송광진 문제를 다 풀었는데 이용현 거 던지니까 모르네. 이용현 걸 내가 다 풀고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송광진 거 던져주니까 모르네. 그럼 그 파트를 이해한 게 아니고 문제를 외운 거예요. 본인에게 솔직해지셔야 임용에 붙을 수 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 그거는 떨어지는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같은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새벽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